everybody goes to a better place. And not everybody knows that everybody could be living their life days. But the hard times will come and we'll keep moving on. We're moving 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 올레 KT 유리그 오늘 여러분께 19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도움 말씀 이다솔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유리그가 돌아왔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선수들 그리고 각 팀들 각종 대회에 좀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여름 훈련을 들어갔었다가 이제 복귀를 해서 후반기 리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전주 더비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두 팀이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그렇죠. 선수들도 서로 지금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우석대학교가 원정에서 1승을 거뒀었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전에 양팀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얘기 나눴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경기 앞서 홈팀이죠. 우석대학교 유동훈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반기 우석대학교 초반에는 아주 질풍 같은 그런 질주를 보여줬습니다. 예. 막바지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전반기 다시 한번 돌아보신다면요. 첫 경기부터 한 7연승까지 계속 하면서 선수들이 유리그를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뭐 조직력이라든지 또 공격 일선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골 넣는 장면들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2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후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한 3경기가 잘못됐어요. 꼭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그 2경기는 비겼고 한 경기는 이제 졌는데, 그 부분이 이제 3경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3위로 지금 눌러 앉아 있는데, 오늘 아마 다시 1위를 탈환하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는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모든 팀들이 이제 방학 동안 2달 거의 3달 가까이를 이제 방학 시즌을 보냈어요. 예. 어떻게 방학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또 그 방학 기간에 7월 달하고 또 8월 달 각종 대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또 대회 치르면서 1, 2학년 양구에서 1, 2학년 대회에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휴식 없이 계속 훈련으로 또 이제 경기력을 올리기 위해서 연습 경기 이런 부분을 해서 충분히 뭐 휴식은 많이 취하지 못했습니다. 예. 선수들 좀 지쳐 있지 않나 좀 걱정이 되는데, 전반기 혹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저희 팀은 30명 인원으로 지금 유리그와 각종 대회를 다 치르고 있거든요.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부상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 시합에서도 이제 뭐 안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체력적인 부분도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 분명히 그 점을 보완해서 승리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오늘 경기 대비책 한 가지만 알려주신다면요. 시작은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로 해서 측면 압박과 중앙 압박, 그리고 빠르게 이제 카운터를 때리는 이런 공격 패턴을 지금 잡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전술대로 좀 경기가 잘 풀려서 오늘 후반기 첫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꼭 승리하시길 제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원정팀이죠. 전주대학교 정진혁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주가 여기서 멀진 않습니다만 더운 날씨에 오늘하고 좀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왔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기 좋은 날도 있었고 좀 좋지 않은 날도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저희가 직전 전주대와 배지대와의 경기 이후에 그 경기 승리까지 포함하면 5승 1무 무패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기에서는 뭐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승수는 많이 쌓지는 못했습니다. 선수가 우리가 이제 축구 전공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원했던 그런 승수는 쌓지 못했던 것이 조금 전반기를 마치고 아쉬운 점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있었어요. 거의 이제 길게 잡으면 한 3달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달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대학은 뭐 여름방학 6월 말부터 어제까지 지금 3개 대회를 지금 모두 마쳤거든요. 근데 저희 전주대학이 3개 대회를 다 참여를 하면서 지금 유리그 후기가 지금 3경기 남았는데 상당히 지금 부담이 많이 가고 있어요. 뭐 전국대회를 다니면서 많은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이 나왔고
지금 뭐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많이 피곤해 있다는 게 지금 3개월 동안의 그 세계 대회를 마치면서 그런 그 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좋아진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반기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그렇죠. 아마도 그 단기 대회보다도 장기 레이스를 리그를 하면서의 선수들에 대한 그런 그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은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는 그런 그 단점이 뭐 보완이 돼야겠죠.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섬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라면은 이 선수들이 더 많은 기량이 향상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좋아진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오늘 경기 또 승부를 벌이셔야 합니다. 후반기 첫 경기고 첫 단추 잘 끼우셔야 될 텐데 오늘 우석대학교 전반기에 1대0, 0대1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네. 오늘 복수전이라고 할까요? 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전기에서 뭐 홈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중전을 하면서 좀 아쉬운 패배를 했는데 뭐 우석대학도 지금 현재 뭐 상위 랭크에 있는 팀이고 뭐 조건은 같다라고 봐요. 근데 뭐 어웨이 경기에 대한 그 뭐 부담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전기리그에서 그 패배를 오늘은 좀 서력을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기리그하고는 뭐 포메이션의 변화 이런 걸 많이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경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기력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리 간절한 만큼 꼭 걷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곳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우석대학교 운동장입니다. 2015 올레 KT U리그 여름방학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 리그를 시작을 했는데 추석이 껴있는 이번 달 팀당 경기가 많으면 4경기, 이제 적으면 3경기 정도 펼쳐질 거예요. 후반기 리그, 특히 이제 왕중왕전을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팀들은 후반기 리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먼저 선수 소개 얘기를 하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원정팀이죠. 조지홍, 좌준협, 주광선, 이병호, 진창조, 김재환, 김선준 골키퍼, 정종엽, 신현석, 진대성, 김종만, 감독은 정진혁 감독입니다. 요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전주대학교 원정 우석대학교 선수 소개해드리죠. 골키퍼 윤진호, 송한기, 현유성, 조수철, 정성교, 김현민, 김한진, 최성민, 유선곤, 박성훈, 이기선, 그리고 유동호 감독입니다. 전반기 두 팀이 4월 26일이었죠. 월요일날 전주대 경기장에서 이제 한번 둘이 맞붙었었어요. 그렇죠. 우석대가 그 당시에는 이제 원정팀인데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네. 글쎄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조금 전에 이제 시작이 됐고, 경기장 화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원정팀 전주대예요.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 아래 위 푸른색 유니폼이 이제 우석대학교인데, 경기 전에 만나본 양팀 선수들 그리고 감독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승부보다는 은연중에 꼭 이기고야 말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양팀 감독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어떤 이기겠다는 의지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의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경기 전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제 물리적인 거리 얘기를 했는데 우석대학교 사실 전주대학교는 이제 차량으로 30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는 두 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주 지역의 더비 경기, 라이벌전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두 팀이 또 성적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렇죠. 나란히 지금 3, 4위를 랭킹을 하고 있고, 네. 지난 경기 또 우석대가 원정에 가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네. 경기 또 한 번 라이벌 의식이 불붙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방으로 진대성에게 길게 연결해주는 공, 그러나 수비가 먼저 걷어내면서 전주대학교 계속해서 공격권을 이어갑니다. 지금 중부지역은 태풍 때문에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바람, 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전주지역은 날씨가 아주 쨍쨍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만 해도 이쪽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경기가 취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날씨 굉장히 쨍쨍합니다. 지금 뭐 선수들, 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지켜보는 관중들도 굉장히 더운 날씨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중계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땀이 워낙 많이 흐르고 있는 이런 경기인데, 그라운드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특별히 체력 관리 오늘 조금 더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이 여름방학 때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체력적인 문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팀의 9번이죠. 전주대학교 골키퍼 이제 김선진 골키퍼와 정성조 선수가 한번 몸싸움을 한번 벌여봤습니다. 자, 저런 것도 이제 라이벌전만이 가질 수 있는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지나갈 수 있어도 일단은 한번 부딪히면서 건드려 보는 거죠. 자, 왼쪽 파고들고 있는데요. 수비 발 맞고 나가면서 던지기 공격 이어가는 전주대학교. 오늘이 후반기 첫 경기입니다만 전반기 이제 마지막 5경기를 살펴보면 양 팀이 좀 성적 차이가 조금 납니다. 같은 팀들을 대상으로 5경기를 이제 양 팀이 했었는데 전주대학교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우석대학교는 생각만큼 승점을 쌓지는 못했어요. 우석대학교가 전반기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그렇죠. 시험수까지 했었으니까 글쎄요, 분위기를 조금 타지 못했는지 막판에는 전주대학교가 분위기를 타면서 네. 지금은 우석대가 3위, 전주대가 4위를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 유리그 중부권이 티켓이 이제 5장 그리고 이제 0.25장이 하나 주어지는데 0.25장은 6위 팀끼리의 어떤 경쟁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팀이 이제 하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5장의 티켓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 우석대도 그렇고 전북대도 그렇고 왕중왕전 진출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글쎄요, 진출하는 것도 목표겠지만은 일단 오늘 경기를 잡아야 자존심도 살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양팀 좀 경기에 승부에 집중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또 후반기 첫 경기이기 때문에 후반기 분위기가 그대로 또 왕중왕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팀 오늘 후반기 첫 경기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반대쪽 넘겨주는데요.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김선지 골키퍼 골킥이 상당히 길어요. 최근에는 이 긴 골킥이 팀의 어떤 전술의 하나로 자리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 그라운드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공격 루트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진대성 분명 제칠 때 뒤쪽으로 후볼이 흐르고 중앙에서 다시 연결합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열어준다. 중간에서 볼 커트. 이럴 때 잘리면 좀 위험한데요. 자, 우석대학교 일단 역습은 한 템포 죽이면서 약속된 플레이를 펼쳐 보입니다. 자, 경기 초반 아직 선수들이 몸이 좀 덜 풀렸을까요? 공격 지역에서 특히 세밀한 패스가 약간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아직은 또 양팀이 공격적으로 나오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만났던 양팀 감독한테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전반전은 좀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치다가 이제 후반전 본격적으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얘기를 이제 얼핏 들을 수 있었는데 전반전 현재까지의 게임 운영 형태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리그 경기 치고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운영이고 이 양팀 감독들이 오늘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경기 시작한 지 이제 6분여가 지나가고 있고 우석대학교 하늘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태풍이 한바탕 지나고 나서 하늘 잡티를 완전히 다 가져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맑고 높은 하늘인데 덥기는 정말 덥습니다. 저 가을이라고 하기 조금 민망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덥고 네.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불쾌 지수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고 선수들 좀 글쎄요, 신경전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진대성 선수와 이제 12번의 김한진 선수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장면이었는데 우선은 얼굴 쪽을 부딪히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만 일단은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수는 다치는 일은 좀 삼가해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인이지만 어쨌든 학생 신분이고 아직은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부상은 반드시 좀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뒤쪽으로 내줍니다. 송환기 선수에게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이 J리그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직 팀이 결정된 건 아닌데 뭐 이제 3게임 치르고 나서 일본에 넘어가서 가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축구 팬들이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대성 쪽. 이제 이런
젊은 선수 혹은 어린 선수들이 좀 부쩍부쩍 성장을 해서 이제 외국 리그를 진출한다든지 혹은 우리 K리그의 어떤 주축돌로 성장을 해준다면 한국 축구의 발전 분명히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좋은 선수들이 많아야 그 선수들 중에 또 추려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뭐 박지성 같은 그런 대스타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만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볼이 경기장 바깥으로 나갔는데 선수들이 그다지 서두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경기 초반이고 어떻게 보면은 급한 쪽은 전주대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승점이 2점 차로 뒤져 있고 또 지난번에 홈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우석대는 뭐 급할 게 없겠죠. 헤딩으로 다시 외곽 처리하는 전주대학교. 자, 지금 후반기 우석대학교는 4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전주대학교는 3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경기 뒤지고 있는 전주대학교로서는 후반기 승점 쌓기 그리고 분위기 관리가 더욱더 우석대학교보다는 좀 절실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전반기 막판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살려가려는 전주대학교 이 정준혁 감독의 말에도 느낄 수가 있었고 네. 선수들 움직임도 아직 초반입니다만 우석대학교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공격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연결합니다. 빈 곳 잘 봤고요. 자, 수비수와 1대1 찬스인데요. 그러나 제치지 못하고 볼을 끌고 나오고 있는 우석대학교. 자, 지금 태클이 뭐 직접적으로 되진 않았습니다만 수비를 방해하는 동작. 뭐 유효 태클이라고 할까요? 조금 이 스터드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볼 컨트롤이 좀 좋지 않았어요. 자,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는데요. 자, 자, 중앙에서 슈팅 나와야죠. 슈팅, 먼거리 슈팅. 오호. 포스트바를 살짝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아주 아슬아슬한 슈팅. 전주대학교 전반전 시작하면서 이제 10분여가 지나면서 드디어 첫 번째 슈팅이 나오는군요. 조금 빗맞긴 했는데 네. 어쨌든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우석대학교 골키퍼는 윤진호. 중으로 뒤쪽으로 연결해주는 거. 앞쪽으로. 미드필드 지역에서 누구의 소유도 아닌 볼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드필드 지역에서 자리싸움 그리고 볼 다툼이 치열하다는 얘기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비중이 높은 경기일수록 이 선에서 싸움이 좀 치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인데요.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최근 이제 미드필드 싸움이 점점 치열하다는 얘기는 결국 본인이 패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패스할 곳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죠. 양 팀 모두 뭐 이 두 팀뿐만 아니라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공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볼을 가지고 있으면 또 상대 선수들이 금방 달라붙기 때문에 말이죠. 볼 처리를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논스톱 볼 처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시간에 드리블을 하면 두세 선수를 제칠 수 있는데 패스를 하면은 6명, 7명도 더 제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지역에서 볼을 확보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사실 예전 중계방송처럼 누가 볼을 잡았습니다, 누가 드리블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저희가요. 특히 이 대학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네. 해설자들이 맘 놓고 쉴 시간,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에피소드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선수들 특정 플레이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관한 지금도 한 번에 길게 연결해 주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틈을 선수들이 이제 주지 않는 현대 축구 흐름이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글쎄요. 뭐 중계가 좀 어렵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보시는 분은 이런 축구가 훨씬 더 재밌는 축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 축구는 템포가 빠르고 재밌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특히 대학 축구, 고등학교 축구 보시면은 성인 축구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른 템포의 경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유리그를 주최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Enjoy the football in campus라는 얘기가 있는데 캠퍼스 안에서 이제 축구를 한번 즐겨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제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축구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그만큼 또 많은 학우들이 또 찾아오면서 대학 축구의 진면모를 또 맛을 보고 있고요. 그렇죠. 시간대도 이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는 또는 뭐 수업이 없는 시간을 조금 찾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자, 헤딩으로 앞쪽으로 연결해주고 중앙에서 몸싸움. 일단 진대성이 최전방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뭐 굉장히 빠른데 양팀 선수들 잡을 틈을 주지 않고 네. 굉장히 빨리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끔 너무 빨라서 이제 자기 팀 선수마저도 이제 속이는 듯한 어떤 그런 패스도 나올 때가 있는데 자, 크게 나와야죠. 그렇죠. 자, 중앙으로 연결이 아주 됐어요.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선수가 있는데 자, 중앙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슈팅인가요? 오른쪽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그대로 골키퍼가 멀리 걷어내면서 우석대학교 드로잉 공격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지금 양팀 감독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굉장히 양팀 감독 모두 흥분한 모습입니다. 네. 좀 전에 유동호 감독의 모습이 잠깐 지나갔는데 선수들 사실 지금 그라운드 안에서 외치는 선수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주대학교 쪽에서는 목소리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만 우석대학교 진영은 선수들이 너무 뭐랄까 좀 조용히 있다는 조용히 플레이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축구도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동호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전주대학교 정진혁 감독. 경기 전에 만나봤던 정진혁 감독. 이 유리그라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주중에 유리그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대회는 주로 이제 여름방학에 몰려서 경기 대회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선수들 좀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수들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회 조직을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크로스가 넘어가는 게 뒤쪽에서 흘리고. 자, 어쨌든 공격 작업에서 전주대학교는 상대의 문전 그리고 위협적인 위협 지역까지 일단 들어가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왼쪽 또 한번 그렇죠, 열어주죠. 자, 조금 템포가 늦었군요. 자, 우석대학교는 사실 지금 공격 작업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은 글쎄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저희야 물론 이 경기장을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선수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콜을 해줘서 빈 곳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콜플레이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골킥 준비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자, 골킥 준비 갑니다. 자, 중앙에서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자, 글쎄요, 정진혁 감독. 지난 전반기에서 우석대학교의 맞대결에서는 조금 볼 수 없었던 그런 포메이션을 좀 들고 나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좀 3백에 가까운 그런 포메이션이 보여요. 그렇죠. 수비할 때는 5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쪽 윙백들이 좌우로 많이 뛰어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아직 위험지역 벗어나지 못했고 전주대학교 공격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경기 진행 요원이 좀 주변에 좀 있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 공을 좀 안으로 빨리 이제 넣어주면서 경기 진행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 큰 경기장에 진행요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골문 뒤쪽에 이제 한 명씩밖에 없는데 터치라인 쪽에는 지금 전혀 이제 진행 요원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한 팀이 앞서게 됐을 때 특히 이
우석대가 앞서게 됐을 때는 상당히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볼보이들을 적절한 곳에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앙으로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자, 좀처럼 전주대학교의 3백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석대학교. 자, 일단 어드밴티지가 주어졌고 중거리 슛 찬스인데요. 자, 지금도 타이밍이 좀 지금 늦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주네요. 자, 빠르게 해결해야죠. 자,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잘 봤습니다만 슬라인 태클로 잘 걷어냅니다. 끝까지 해야 돼. 안 물어 잘. 자, 지금 우석대 선수들은 뺏겼을 때 굉장히 앞에서 많이 뛰어주면서 압박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뒤로 물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유동우 감독이 지적을 했습니다. 성훈아, 발 밑에 잡아놔. 짚어. 기계방송하는 여건이 저희가 참 좋지가 못해요. 사실 앞쪽이 지금 가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라운드 전체를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확보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글쎄요, 유리그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관전하는 분들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라도 조금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지대가 약간 높은 곳, 운동장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내려볼 수 있는 곳을 좀 많이 좀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자그마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축구 전용 경기장이나 종합 경기장과 일반 이 경기장이 다른 점이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해결이 된다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중계 방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팔길이 엉켰죠? 좋은 찬스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병호 선수가 대시를 하는 과정에서 수비수와 엉키면서 말이죠. 자, 일단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일단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전주대학교. 자, 지금은 한쪽을 잡으면서 프리킥을 내줬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 프리킥을 얻어낸 저 지역이라면 왼발 오른발 모두 가능할 테고 직접 슈팅 약간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직접 슈팅 충분히 가능한 거리죠. 그렇죠. 뭐 양 팀 모두 슈팅이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접 슈팅으로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 저 지역이라면 수비들은 프리킥을 하는 선수들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그 뒤쪽에서 리바운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비들은 신경 쓸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직접 슈팅이 나올지 세트피스를 활용해서 세트 플레이가 나올지 지금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수비들, 특히 골키퍼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수비들도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앞쪽에서 두 선수가 가려주고 있고 옆쪽으로 좀 빼주는 일단은 지나갔고 위험한 상황. 중앙에서 아크서클 정면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지금은 글쎄요, 어떤 부분에서 미스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 완성되지 못하고 세트 플레이가 끝났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 뭔가가 좀 어긋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세트 플레이였어요. 전반전 20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원정팀인 전주대학교가 조금 더 공격 점유율이라든지 패스 성공률을 높여가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경고가 주어져도 할 말이 없는데 일단은 경고 없이 프리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승리에 대한 욕망이랄까요? 조금 욕심이 전주대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뭐 직접 슈팅은 조금 힘든 거리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세트피스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파울 장면이죠. 저 지금 왼발로 안쪽으로 감아도 상당히 좋은 찬스가 될 수가 있겠고 저 왼발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서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계석에서는 등번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두 명의 선수. 자, 10번인가요? 그렇죠. 주광수 선수가 지금 왼발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41번 진대성 오나 보이죠? 자, 진대성의 오른발 지나갔고 자, 주광수 자, 지금 진대성에게 빠졌습니다. 뒤에 일단 나가지 않았어요? 아하. 자, 지금 세트피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은 다 연결까지 좋았는데 저 근방에 가면은 모든 수비 선수들이 45도 각도를 다 염두를 해 두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지금은 수비가 좋았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세트피스 중앙선이 진대성에 연결해주고 진대성이 올라올 수 있는 각도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각도이기 때문에 수비가 그 위치를 잘 확보하고 서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 역으로 조금 찍어서 올렸더라면은 조금 더 좋은 찬스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진대성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조금은 빨랐던 것 같아요. 저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전주대가 오늘 경기 잡으려고 아주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포메이션도 평소 쓰던 포메이션이 아니라 이제 3백을 위주로 한 경기를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정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정지혁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이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금 있던 구름마저 이제 거치면서 경기장은 완전히 뚜렷이 내리 시작인데 일단 페널티 에리아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죠. 최근 들어 저희가 수비와 골키퍼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아서 위험한 장면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지금 장면은 매우 깔끔해 보였어요. 그렇죠. 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떠나서 그런 장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발이 조금 깊게 들어갔죠. 다른 지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최후 수비와 골키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실점이거든요. 그 커뮤니케이션도 9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하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쓰는 저 지역은 일명 페널티 지역입니다. 위험 지역이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벌칙 구역이거든요. 저 지역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쪽에 뛰어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일단은 미드필더 지역을 거칩니다. 전주대학교 오른쪽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자, 글쎄요. 조금 늦는 느낌입니다. 양팀 선수도 모두 상대 진영에서는 조금 더 빠른 공격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공을 한 번씩 잡는 과정에서 템포가 늦어지고 수비가 싸는 모습입니다. 깃발이 올라갔네요. 현대 축구에서 옵사이드를 보면 그 1부심, 2부심들이 얼마만큼 섬세하게 봐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거리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저 느린 장면으로 봐도 잘 헷갈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걸 지금 육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부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제대로 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기는 합니다만 사실 오호 자, 지금 저런 장면은 좋지 않죠. 저 지금 전주대 정진혁 감독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수를 한번 불렀었는데 네. 볼을 잡아냈어요. 중앙선 쪽인데요. 일단 수비가 잘 빼냈습니다. 우석대학교도 사실 수비 지역에 자기 지역에서 볼을 뺏어내고 나서 최전방으로 연결해 나가는 속도가 조금은 더딘 그런 모습. 역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뺏겼습니다. 그 전에 파울을 선언을 했는데 신현석 선수로 보이는데 수비와의 1대1 몸싸움에서 일단 몸싸움을 이겨내고 볼을 뺏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심은 신현석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박성훈 선수 하마터면은 퇴장을 당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우석대학교로서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중앙선 미치지 못하고 일단 신현석 이번엔 자, 길게 왼쪽입니다. 나와야죠. 중앙선 뒤쪽으로 패스가 조금 불안전해요. 자, 지금 경기가 조금 글쎄요. 지금 경기장 안 분위기가 뭔가 어수선한데 일단 이 장면 뒤에 한번 원인을 짚어보죠. 크로스 넘어갑니다만 수비 발맞고 골절되면서 우석대학교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자, 지금 양팀 감독들이 좀 이제 흥분을 해 있는 상태고 네.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안에서 흥분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심이 조금 경기를 선수를 자제시키면서 분위기를 좀 가라앉혀야겠습니다. 무슨 격한 파울이 일어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수들 간의 몸싸움이 조금씩 치열해지고 발이 약간씩 높아지면서 뭔가 지금 많이 격앙된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몸싸움이 치열한 거랑 지금 파울이 일어나는 상황이랑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심판 이제 주심이 선수들을 조금 자제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주심의 경기 진행은 매우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도 페널티 안쪽에서 선수들 몸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또 구두로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주 깔끔한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짧게 넘어가는데요. 수비가 걷어내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 같은 지역입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주심이 구두로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선수들 분명히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의 주관은 주심이 하는 거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축구를 하러 들어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 자체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고 최선을 다한 뒤에 이제 승리를 조금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신중하게 볼을 놓고 있는 우석대학교. 지금 볼이 서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흐르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저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일단 다시 한번 지켜봐야죠. 코너킥입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자, 뒤쪽에 지금 골키퍼가 처리를 합니다. 자, 일단 빈 곳으로 잘 던져줬고. 자, 지금 왼쪽으로 돌아간 선수가 있거든요. 중앙이에요. 수비 뒤쪽. 뚫렸으면 아주 좋은 찬스가 될 뻔했습니다만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27번 이기선 선수가 이 역상에서 뒤에 쳐져 있으면서 골처를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전주대학교 역습 상황에서 지금 볼 잡은 진대성과 그리고 왼쪽에 있는 11번이죠 이병헌 선수, 이 두 선수의 움직임 굉장히 빠르고 무섭거든요. 이 진대성 선수는 지금 또 이 득점 랭킹 공동 3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골문 앞으로 붙여줍니다만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한 지는 약 30분 정도가 돼가고 있고 아직까지 골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U리그 19라운드 경기 중부리그 3위와 4위 간의 대결입니다. 우석대학교와 전주대학교와 우석대학교의 경기인데요. 자, 현재까지 골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골이 터질 수 있는 분위기는 현재 조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칫하면은 한 골만 들어가면은 난타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네, 전반전 30분인데 현재까지의 게임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 지금도 볼이 이제 축구장 담장 밖으로 이제 나갔기 때문에 진행 요원이 서둘러서 좀 가는 모습인데 여분의 볼을 일단 투입을 먼저 시켜놓고 공을 가지러 가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홈팀이 득점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저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전주대 측에서는 굉장히 항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쨌든 경기를 주최하는 쪽에서 우석대학교 쪽에서 조금 준비를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앙 스스로 파고들고 가고 있는데요. 현대 축구에서 개인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헤딩으로 뒤쪽 골키퍼에게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현재 30분이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중앙, 이번엔 오른쪽. 전반 초반부터 줄기차게 좌우 측면을 꾸준하게 활용하고 있는 전주대학교의 모습이에요. 전주대학교는 양팀 모두 지금 짧은 패스를 고집. 자, 반대쪽으로 크게 넘어가는데요. 자, 중앙에서 골키퍼와 경합.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를 합니다. 자, 지금 뭐 어쨌든 공을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자칫하면은 또 리바운드를 전주대학교 선수들이 딸 수가 있었어요. 네. 확실하게 좀 골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앞쪽. 진대성의 볼을 따내네요. 자, 지금 뒤에도 그렇죠. 반대쪽에 또 돌아가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은 의도가 좀 불분명한 패스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 김현민 선수가 있어요. 중앙 넓은 곳 잘 봤죠?
자, 볼을 줄 곳이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에워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쉽게 볼을 뺏기고 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우석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자, 또 한번 올라오는데 잘 뺏어냈죠. 자, 좀 움직여줘야죠. 반대쪽에 또 돌아가서 자, 우석대학교로서는 지금 아쉬운 찬스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 한 박자 빠른 패스, 반 박자 빠른 패스가 지금 필요한 우석대학교의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지금 움직이는 선수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먼저 더 얘기를 빨리 해준다면은 연결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일단 한 템포, 반 템포 늦으면서 계속해서 볼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으로 몰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좌우 측면이 완전히 비었었거든요. 그 둘 중에 한 곳으로만 전개가 됐어도 사실 중앙으로 위협적인 크로스가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석대학교로서는 지금 두 번의 공격 찬스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게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요즘 이정우 감독도 굉장히 경기력에 불만이 많은데 네. 선수들이 자, 지금 수비 뒷공간 경합을 시켜주죠. 골키퍼가 나와서 머리를 자. 걷어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재빠르게 자기 위치로 일단 안전하게 자, 살려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자, 잘 김현민 따라서 들어갑니다. 올라와야죠. 크로스 넘어가는데요. 지금은 크로스가 좀 짧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측면 돌파는 우석대학교로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장면이죠. 그렇죠. 오히려 크로스는 좋았습니다만은 반대편에 움직이는 선수들이 조금 움직임이 아쉬웠습니다. 자, 지금도 수비 뒷공간으로 경험을 시켜주는데요. 자, 끝까지 싸워줘야죠. 자, 그렇죠. 두 명의 선수 역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수적으로 우위가 있을 때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지금 지금 주광선이 일단은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글쎄요, 수비 뒷공간에 쳐놓고 골키퍼와 경쟁을 시키는 것도 좋은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자, 지금 툭 찍어 차주죠. 나갔나요? 꺾어주면 나가지 그렇죠, 뒤에 않았어요. 있거든요. 페널테리어 정면 헤딩 경합. 뒤쪽에서 조금 과격하게 달려들었던 전주대학교 좌주접입니다. 자, 지금 전주대학교 공격 상황인데 3명의 선수가 지금 2선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올라오면서 본인들 공격 작업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득점 랭킹에 올라 있는 진대성이라는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만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축구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비가 4명이 있었고 공격수는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금도 2대1 상황에서 수비 2명이 공을 빼대는 걸 봤고 조금 더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부분 전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골키퍼가 손으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자, 좌주접죠. 다시 한번 전방을 바라보는데요. 중앙에 그렇죠. 반대쪽에 또 돌아 나가야 되죠. 자, 주광선 앞쪽을 보나요? 앞쪽 수비 자. 사이. 자, 글쎄요, 주광선이 좀 오른발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쉬운 장면이었네요. 사실 오른발이었으면 조금 더 강하고 날카로운 패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 측면이죠. 자, 다시 한번 가운데로 찍어 차주는 공. 자, 일단은 왼쪽으로 잘 흘렀습니다. 아크사클 정면까지 들어오는데요. 자, 또 한번 다시 자. 한번 슈팅. 수비 벽 맞고 굴절되면서 나가기 전에 골키퍼가 살려내는군요. 자, 어쨌든 양팀 통틀어서 슈팅이 손에 꼽을 정도의 밖에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벽이 견고하게 서 있다, 잘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양팀 수비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이 선수들이 슈팅을 만드는 장면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멀리 가지 못했고 뒤쪽으로 내주면서 다시 한번 중앙으로 공격을 연결해 갑니다. 글쎄요, 지금 골키퍼까지 굳이 돌릴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한번 템포를 죽인다는 의미에서 뒤로 돌린 것 같은데 그냥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명의 선수들이 상대편 진영에 있는데 한 번에 좀 올 필요도 있겠습니다. 성규야 움직여 성규. 길게 한번 연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은 다 쌓였거든요. 자, 경합을 붙여줍니다. 자, 헤딩. 두 번째 헤딩입니다만 크게 의미 없는 볼이 이제 흘러가면서 상대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네, 전반전 37분여가 지나가고 있고 남은 시간은 글쎄요, 뭐 파울 장면도 크게 없었고요, 볼 데드된 장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전주대학교가 흐름은 가져가고 있고 점유율도 이제 쥐고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공격도 분명히 더 많긴 했습니다만 일단 스코어는 0대 0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이 우석대학교는 막아내는 장면에서는 굉장히 잘 막아내고 있는데 네. 제가 공격 장면에서는 조금 계속해서 아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살펴보죠. 어떤 효율적인 공격이 나올까요? 자, 일단 왼쪽 측면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뒤쪽으로 슬쩍 내주면서 자, 자, 올라가야겠죠? 반대쪽에 또 한 명이 있는데 자, 두 명 사이 다 주고 자, 들어갑니다만 왼발! 슈팅! 지금은 지금 누군가요? 지금 김현민 선수 왼발이었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왼쪽 측면을 무너뜨릴 듯 드리블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논스톱 패스가 잘 들어갔고 좀 빗맞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장면 나왔습니다. 자, 우석대학교 현재까지 상황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슈팅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석대학교 사기가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장면을 그리고 골까지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렇죠. 전주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지금 김현민 선수가 주포거든요. 네. 주포를 이렇게 슈팅 찬스까지 놔뒀다는 거에 조금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민 선수가 지금 16경기에서 11골을 넣으면서 지금 준부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예요. 상대편 선수들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골잡이한테는 슈팅을 안 주면은 그만이거든요. 네. 슈팅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마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숨 돌리고 있는 전주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자, 주광선 안쪽으로 주고 진대성. 자, 몸싸움. 이 반면에 우석대학교는 전주대학교의 주포 진대성 선수를 밀착 마크를 하면서 공도 제대로 잡지 못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뒤쪽에서 끝까지 따라 붙어주면서 공을 빼내는 진대성. 다시 한번 본인이 잡습니다. 지금 뭐 성인 선수 잘 빼냈고 자,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좀 뒤에서 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미리 패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줄 데가 없었기 때문에 파울까지 잘 얻어냈습니다. 덥죠. 선수 이제 틈이 나면은 틈이 날 때마다 수분 섭취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저런 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 A매치에서도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는 모습이 나오고 특히 이 그 선수들보다는 아직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름이 어디 보통 여름입니까? 땀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준비하는데요. 문전으로 바짝 붙여줍니다. 지금은 글쎄요, 좀 잘못 맞은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지금은 뒤로 돌아가는 선수들이 없었고 글쎄요, 다소 좀 무의미한 프리킥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바람은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후덥지근한 그런 거의 폭염 수준의 어떤 날씨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곳 우석대학교 운동장. 저희도 지금 입고 온 셔츠가 거의 다 젖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헤딩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양팀 선수들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상대를 견제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라이벌이란 것을 저희한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글쎄요, 선수들 마음 그리고 지도자들 마음 속에는 은근히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이 대학 축구가 흥행할 수 있는 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양 팀 합쳐서 약 300여 명 정도 되는 응원단이 와 있거든요. 자, 일단 프리킥 장면 보고 다시 한번 주심의 휘슬. 네, 지금 저런 장면만 보다 선수들의 치열함, 마음속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왼발로 넘어가는데 오호! 자, 지금 역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주대학교 선수들 아직 복귀를 다 못했어요. 빠르게 나와야죠. 뒤쪽으로 가네요. 일단 자, 왼쪽 잘 빠졌습니다. 잘 봤습니다만
더 빠르게 올라와야죠. 나머지 선수들이 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 슈팅까지. 곳으로 슈팅. 오호. 자, 지금 펀치. 옵사이드 아니에요. 자, 김현민. 자, 지금 컨트롤 한 번을 잘했으면 바로 슈팅까지 골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 글쎄요, 김현민 선수 조금 아쉬웠고 김선진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김선진 선수의 펀칭이 김현민 선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만 일단 다음 동작도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고, 김현민 선수로서도 지금 장면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 끝날 때까지 아마 머리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경험을 붙여주는데요. 일단 수비가 한 번 앞서 걷어냅니다. 자, 확실히 역습 상황에서는 좌측의 진대성 그리고 우측의 이병헌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좌우 측면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부족한 것이 현재 전주대학교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지금 좌우측 윙백이 측면을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워드들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에 주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포워드들을 그렇게 막아준다는 것은 우석대학교 수비진들이 상대의 움직임을 잘 견제하고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저희 특히 이 송환기 선수가 계속해서 뒷공간이 열렸을 때 커버링을 잘 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석대학교 수비수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송환기 선수가 J리그 진출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좀 화려하거나 그런 수비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피드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이 나갔다는 판정이네요. 좀 아쉽네요. 이 장신이면서 밸런스도 갖추고 스피드도 갖추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분배가 잘 된 신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뭐랄까요, 자, 등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수비가 한 번 앞서 걷어내면서 뒤쪽에서 송환기. 잘 연결이 잘 됐어요. 됐어요. 아크서클 정면. 세 명의 수비수가 에워싸면서 볼을 빼냅니다. 빗 맞았어요. 자, 왼발 슛. 위협적인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저 지금 8번 조수철 선수인데 좋았습니다. 지금 류성곤 선수가 지나치게 좀 드리블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드리블을 한 뒤에 슈팅까지 좀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슈팅까지는 사실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송환기 선수의 패싱 그리고 커팅, 이것이 주요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대기심이 1분을 더 줬는데 양팀 선수들 글쎄요, 어떤 쪽이 더 아쉬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분 마무리 잘해야겠습니다. 전반전 30분까지는 전주대학교의 흐름이었다면 그 이후 약 5분 동안 공방이 펼쳐졌고 마지막 10분은 우석대학교가 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지금까지 상황인데요. 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동우 감독은 전반전 경기 끝나기 전에 좀 득점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몸싸움 과정에서 이제 손을 썼다는 주심의 판정이군요. 전주대학교로서는 지금 원정 경기이긴 합니다만 전반전 일단은 우석대학교의 흐름을 끊어내면서 자, 잘 빠졌습니다. 진대성인데요. 자, 지금 진대성. 뒤에 글쎄요. 양팀 통틀어 가장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진대성입니다만 저 볼을 살려내지 못했네요. 자, 일단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15 KT U리그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의 시즌 19라운드 경기 전반전은 득점 없이 양팀 0대0으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역시 중요한 경기 라이벌전답게 조금 강한 선수들이 압박을 하면서 이렇다 할 찬스는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은 경기 보여줬습니다. 추가 시간에 1분밖에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깔끔한 그런 경기 내용을 보였었는데, 자, 후반전 아마 이런 흐름 속에서 분명히 먼저 균형을 무너뜨리는 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균형이 어느 쪽에서 무너질지 후반전 경기 잠시 후에 우석대학교 운동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찾아뵙죠. 여기는 우석대학교 운동장입니다.